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바이러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바이러스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존재예요. 세균은 항생제가 잡아주잖아요. 물론 뭐 슈퍼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막지 못하는 세균도 물론 있습니다만, 바이러스는 사실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막아야 될까? 그리고 특히 우리 이 반려견들, 반려묘들, 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하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끼거나 스스로 손 닦기를 30초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관한 예방 행동 수칙, 이런 것들은 동물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이 전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방역이라고 합니다. 방역.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방역, 무언가 역병을 막는다는 거죠. 전염병을 막는다, 이 뜻입니다. 군대처럼 무언가를 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 입국 제한, 뭐 출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가지를 막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감염원, 그러니까 바이러스겠죠. 두 번째는 감염 경로. 그러니까 감염체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걸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숙주, 호스트.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감염체를 옮길 수 있는 호스트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사람의 방역과 동물의 방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은 바이러스는 뭐 비슷해요. 둘 다 치료하기 어려운 건 똑같고, 근데 전파 경로나 호스트를 대하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사실 동물들은, 특히 이제 가축동물들,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축동물들의 경우에는 전염병을 막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 반경 5km, 반경 10km 이내에 그 병을 옮길 수 있는 가축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이제 매장을 해버리죠. 살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요소들 중에 세 번째, 호스트를 없애버리는 거죠. 참 이제 사실 국가 방역 차원에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기서 너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이제 호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을 다 살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정말로 큰 일이죠.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감염원 그리고 감염 경로, 이 2가지를 막는 것이 반려동물, 반려견과 반려묘의 방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염 경로일 텐데, 감염 경로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접종이 잘 안 돼 있으면 동물들이 있는 곳, 즉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호스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병원, 호텔, 유치원, 애견샵 등등, 놀이터, 모든 곳들에 다른 동물들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가 접종이 안 돼 있거나, 혹은 내가 가는 그곳에 접종이 안 된 아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감염 경로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접종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획과 구역이 나눠져 있는 조금 큰 규모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감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수의사들이 접종과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소독, 격리, 처치, 분리, 치료, 접종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 바로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없는데 항체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여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개에서 9가지 종류가 있고 고양이는 한 3개에서 4개 종류 정도가 있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말은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호스트가 많다는 뜻이겠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질환이 종종 돌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병원에도 한 달에 보통 한 평균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바이러스 질환 환자들이 내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이제 격리시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전염체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 백신 접종이 안 돼 있어요.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백신의 유효기간,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의사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 호스트를 어떻게 한다, 경로를 차단한다, 그리고 감염체를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이 있다면 사실, 그리고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 적절한 항체를 생성했다면, 그렇다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겠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방접종들이 원래 조금 100% 예방이 아니라 백신 만들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100% 예방을 하는 백신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 96.5%, 97.5% 이렇게 다 이렇게 역가들이 있는데 100%짜리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강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예방접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수의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서 접종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단체 생활을 해도, 혹은 많은 아이들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